사이다 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치토스 회원님, 청색 거성 회원님, 금수강산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6월 19일 일본 야구 6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요미우리 대 원정팀 니온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요미우리는 야마사키는 올 시즌 긴 이닝을 꾸준하게 소화하며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도 강한 구위를 통해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최근 2경기 동안 17이닝 1실점의 압도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구속 150km 내외의 직구와 함께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 우완이다. 제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화구로 타이밍을 뺏는 능력이 좋아 니온엠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인지업 제구가 흔들리면 장타를 허용할 수도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투구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이닝 부담은 크지 않으나 승부처에서의 실점은 아쉬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득점 흐름이 다소 둔화됐다. 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를 바꿨지만 마운드 활약에 기댄 것이 컸다. 경기 중반 이후 몸쪽 높은 구위의 약점을 보이며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경기가 많았고 6월 17일 니온햄전에서 1점에 그친 뒤 18일에는 2점을 뽑아 소폭 반등했을 뿐이다. 요미우리는 장타력보다는 주루와 선구 안으로 승부하는 타선으로 전통적으로 빠른 타구를 살리는 스피드 야구를 구사한다. 중심 타선에서 장타를 통해 변수를 노려볼 수 있겠으나 니온엠 우완 불펜을 상대로는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할 수 있다. 반면 원정팀 니온엠은 키타야마는 올 시즌 9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1.17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최고 구속 150km대의 직구와 슬라이더, 싱커를 섞어 던지며 특히 포수 밑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싱커와 슬라이더의 낙차가 위력적이다. 안정된 제구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해왔기에 이번 등판에서도 긴 이닝 소화가 예상된다. 요미우리 타선은 힘있는 타구를 만드는 편이나 키타야마의 위력적인 싱커를 제대로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완 투수 상대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였고 유인구를 많이 던지는 투수에게 정타를 맞추지 못하는 많았다. 따라서 키타야마는 자신 있는 낮은 변화구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강력한 장타력을 보여줬다. 특히 득점을 올리기 어려운 현재의 리그 구도에서 13에서 14일 이틀 연속 5점씩 올렸다. 빠른 타구 비율이 높고 장타력이 월등해 안정적으로 득점 기회를 엿궈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 마운드의 구위에 밀려 고전했지만 주축 선수들의 활약은 꾸준하게 기대할 수 있다. 팀 전체적으로 화끈한 장타를 지향하나 요미우리의 일정한 투수 운영에 막히면 득점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중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타 몇 개로 승부를 내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니온엠이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타야마는 올 시즌 뛰어난 성적을 유지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마운드 운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타선 대결에서도 요미우리는 꾸준한 득점 능력을 보였으나 니온엠의 강력한 불펜과 맞붙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거기에 니온엠 타선은 장타력이 살아난 상태이므로 결승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니온엠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야쿠르트 대 원정팀 라쿠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야쿠르트는 페드로 아빌라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니포넴 원정에서 6.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빌라는 기복이 심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패턴 그리고 홈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호투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 믿었던 램버트는 4.2이닝 6안타 5실점으로 KO. 주자가 나갔을 때 연속타를 맞은 게 문제였다. 이후 4.1이닝 동안 불펜 1실점으로 버티긴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 1차전과는 다르다. 타키나카 상대로 5회 말 2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다. 8개의 안타를 때려내긴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컸다. 역시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가 힘들어지는 건 여전한 듯. 반면 원정팀 라쿠텐은 키시 타카유키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2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키시는 리그전의 아쉬움을 교류전에서 풀어내고 있는 중.
그러나 금년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투수라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다. 타키나카 료타는 7이닝 2실점 비자책 쾌투. 실책이 아니었다면 무실점도 가능할 정도였다. 나머지 이닝을 후지이라와 노리모토가 마무리. 즉, 이번 경기는 노리모토와 후지이라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램버트를 공략하면서 5점, 그리고 바우만 상대로 1점. 홈런 없이 집중타로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번 교류전에서 홈보다 원정 타격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세면 이번 경기도 기대할 만하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램버트가 무너졌다. 이 말인즉슨 이번 경기에서 아빌라 역시 불안하다는 이야기. 반면 키시는 직전 교류전에서 좋은 투구를 해냈고 전날 타키나카가 통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키시도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타선의 힘도 라쿠텐이 더 좋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이 이번 경기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쿠텐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요코하마 대 원정팀 세이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요코하마는 아즈마 카즈키는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며 활약에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고 구속 150km를 상회하는 직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구사하며 특히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뺏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6이닝 이상 소화하며 선발로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며 세이브 타자 상대로는 체인지업을 중심으로 땅볼 유도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에서 득점력이 저조했지만 연패를 끊어냈기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전에 1에서 2득점 수준만 올렸을 때는 상위 타선의 활약이 저조했고 요코하마는 장타력보다는 팀 타율과 선구안을 중시하는 공격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장타 생산이 줄어들어 득점력이 다소 하락했다. 그래도 중심 타선의 타격감이 상승 구도를 그리고 있으며 부담스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났기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원정팀 세이브는 와타나베 유타로는 이번 시즌 10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2.42, 63.1이닝 동안 38피안타 16볼넷 38탈삼진을 기록하며 선발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0km 수준의 평균 속구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구종을 구사합니다. 특히 싱커의 낙차가 커 많은 타자를 유인하는 피칭을 펼칩니다. 요코하마 타선은 힘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지만 그의 싱커와 슬라이더를 쉽게 공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제구가 흔들릴 경우 장타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어 집중 요령이 분명합니다. 세이브는 또한 최근 일부 경기에서 집중력 있는 득점력을 보였으나 경기당 평균 득점은 2에서 3점 수준으로 요코하마보와 대비해 확실한 우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타력은 있지만 득점 찬스를 한 번에 많이 살리지 못하며 이번 시리즈에서 찬스 상황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변화구 승부에 고전하며 주도권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요코하마가 선발 아즈마의 힘있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제구력, 그리고 불펜의 회복력 덕분에 세이브를 제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전 상황에서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더라도 요코하마가 불펜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코하마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주니치 대 원정팀 오릭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주니치는 미우라 미즈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라쿠텐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미우라는 왜 소프트뱅크가 그를 방출시켰는지를 증명하는 중이다. 즉, 교류전에서의 미우라는 기대를 걸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와쿠이 히데아키는 5이닝 6안타 3실점.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타자들의 분투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후 불펜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게 포인트. 마츠야마 시냐는 정말 육성의 신화로 기억될 수 있는 투수다. 쿠리와 야마다를 공략하면서 보슬러의 3점 홈런 포함 6점. 오래간만에 몰아치기를 하는 주니치의 모습이 나왔다. 3안타를 몰아친 오카바야시 유키는 어느새 타율이 0.313까지 급상승. 아무래도 톱타자보다 3번이 더 체질일지도 모르겠다. 반면 원정팀 오릭스는 타지마 다이키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1일 요코하마 홈 경기에서 7.2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타지마는 교류전 들어서 호투의 페이스가 이어지는 중이다. 원정에서도 큰 변수가 없는 타이빔을 고려한다면 교류전의 호투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믿었던 쿠리 아래는 4이닝 4실점 KO. 보슬러에게 허용한 3점 홈런이 너무나 컸다. 직후 등판한 야마다 노부요시가 좌타자들을 막지 못하고 2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렸다. 야마다가 잘 던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와쿠이 상대로 3점.
하지만 그 이상의 점수를 뽑아내지 못한 건 아쉬웠고 주니치의 불펜에게는 철저하게 막혀버렸다. 특히 중심 타선의 장타 부재가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 통구 유마의 페이스 하락은 여러모로 아쉽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전날 경기는 두 번의 찬스를 멋지게 잡아낸 주니치의 승리였다. 쿠리를 공략한 건 분명 반가운 부분. 그러나 주니치는 좌완 상대 문제가 심각한 팀이고 타지마는 교류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다. 반면 미우라는 왜 그가 소프트뱅크에서 방출을 당했는지를 실력으로 증명 중이다. 선발에서 앞선 오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오릭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홈팀 한신 대 원정팀 지바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한신은 존 두플란티에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세이브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두플란티에는 최근 투구의 기복이 조금 있는 편. 그래도 홈 경기 강점은 확실한 투수이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토 마사시는 6이닝 1실점의 쾌투. 역시 교류전을 위해 아껴둔 투수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불펜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 타자들 덕분에 마무리를 아낀 건 크다. 타나카 상대로 집중타로 3점. 아슬아슬하게 가던 경기는 8회 말 게레로를 완파하면서 5점을 추가하면서 끝났다. 사토 테루아키의 2점 홈런은 승리 확정 축포. 2아웃 이후 집중타가 터진 건 큰 소득이다. 반면 원정팀 지바롯데는 타네이치 아츠키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2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타네이치는 투구의 기복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원정이라는 점은 타네이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믿었던 타나카 하루야는 4.1이닝 8안타 3실점으로 KO. 이후 불펜이 잘 버텼지만 8회 말 등판한 타이론 게레로가 무려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경기의 모멘텀이 깨져버렸다. 이 후유증은 이번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토 마사시 상대로 9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으로 단 1점. 6회 초 1사 만루 찬스에서 단 1점으로 끝난 게 문제였다. 꾸준히 선두타자를 내보내고도 우위를 잡지 못한 건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그야말로 선발 투수가 누가 더 잘 던지느냐가 관건인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다. 불펜에서 변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중. 두플란티에가 직전 경기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코시엔에선 그야말로 에이스급 투구를 해주는 투수. 물론 타네이치의 투구는 긁힐 땐 무섭지만 원정에서 긁힐지는 미지수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한신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홈팀 히로시마 대 원정팀 소프트뱅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히로시마는 도밍게스는 올 시즌 5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2.08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장신의 파워피처로 구속은 150km 초반까지 나오며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활용한다. 올 시즌 실점이 적고 이닝을 꾸준히 소화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길게 던질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소프트뱅크 타선은 도밍게스의 체인지업에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에 체인지업 위주 투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투를 걸러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최근 많은 기복을 보이고 있다. 연패를 기록할 때도 중심 타선의 활약 여부에 따라 득점 루트를 형성하는 것에 애를 먹었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8점을 뽑아 폭발력을 과시했다. 이처럼 한 경기 대량 득점 후 흐름이 끊기는 형국이다. 팀 타율은 평년 수준이지만 장타 생산이 일정치 않은 상황이다. 상대 투수의 실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몰볼 성향도 강해 제공권 싸움에서 뒤처지면 공격 흐름이 끊긴다. 반면 원정팀 소프트뱅크는 오호제키는 올 시즌 11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2.00을 기록 중이다. 6월 12일 요미우리전에서 9이닝 완봉승을 거둘 만큼 최근 컨디션이 매우 좋다. 최고 구속 152km의 직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와 커브를 구사하는 우완투수로 특히 마지막 경기처럼 긴 이닝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 히로시마 타선은 오호제키의 힘 높은 포심을 노리기 어려울 것이며 커브와 슬라이더에도 약점을 드러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팀 타율이 높은 편이나 오호제키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다. 피칭 데이터에서도 볼이 높거나 커브가 들어오는 순간 헛스윙률이 높아 히로시마는 선제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지난주 저득점 흐름을 보였지만 마운드의 활약과 함께 꾸준하게 리드를 만들었다. 팀 타율은 리그 상위권이나 대량 득점 경기는 많지 않았다.
시즌 중반 이후 팀 홈런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6월 들어서는 집중 타이밍마다 장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 효율이 낮았다. 특히 히로시마 상대 스몰볼에 대응해 병살이나 아웃이 많았고 변화구 위주 선발진에게 약점을 보이는 면도 있다. 그러나 오호제키의 예리한 투구가 나오면 찬스가 적은 타선이므로 한방 위주보단 한 점씩 꾸준히 쌓아야 승산이 있다. 양팀 모두 득점은 쉽지 않은 경기 양상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우세가 예상된다. 오호제키가 최근 등판에서 완봉승을 거두며 컨디션이 매우 좋고 강한 구위를 자랑한다. 반면 히로시마 선발 도밍게스는 파워는 있지만 제구 안정성에서 약점이 있어 초반부터 소프트뱅크의 반격이 있을 수 있다. 타선에서도 소프트뱅크는 비기닝이 자주 없어도 기본적으로 한두 점씩 꾸준히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히로시마 불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소프트뱅크의 필승조도 휴식이 충분해 안정적이므로 리드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 소프트뱅크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